예,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요. 어느덧 메르스 발생 한 달이 됐습니다. 이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모두 166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고 사망자도 24명에 이릅니다. 네, 메르스 발생 지난 한 달을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글로벌센터장 맡고 계신 이종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가 이제 꼭 한 달을 내일로 꼭 한 달이 되는데. 17일 날 우리 이제 WHO에서 이제 전 세계 메르스의 위기 단계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행 금지도 안 시키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제일 객관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우리 WHO 마그레찬 이제 사무총장님도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간은 걸릴 거이다. 그러나 극복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봐도 이제 강동의 모 병원에서 계속 이제 신장 투석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서 감염이 더 확인되면은 추가적으로 환자가 더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도 좀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좋아진다 늘 고비다 했는데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게 끝나는 상황이 되려면 아직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고 아시다시피 마지막 환자서부터 이제 14일이 지나야지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정세 국면으로 줄긴 했지만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환자로 연결돼서 확산될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바이러스와의 이제 싸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포와의 이제 싸움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이러스와의 이제 싸움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정리가 돼가고 전열도 많이 정비가 됐고 방역당국도 이제 고삐를 단단히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공포를 좀 빨리 좀 취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마치 이제 학생들이 감염돼서 이제 전파될 것 같이 우려를 하셔서 이제 공포가 더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가 감염의 온상은 아닙니다. 학교가 전파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진행되지 않고 이거는 병원 감염입니다. 병원을 갔던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니까는 너무 이제 학교에서의 감염 우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선이 공개되면서 지하철에서도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만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직 예를 들어서 그때 35분 환자하고 접촉했던 1,500명의 환자를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없는 거 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로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잠시 노출되더라도 특별하게 더 생기진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제 제일 주요 원인이 병원 감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계속적인 이제 추적과 관련돼서 격리 조치 이것만이 유일한 이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공기 중 감염은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에어로졸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물방울 같은 건가요? 물방울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떠난입니다. 공기떠난 모든 침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데요.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거는 떠다니기 때문에 이제 멀리도 갈 수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에어로졸도 어쨌든 기침할 때 이렇게 근데 기침할 때라기보다는요. 실제로 이제 우리 기관지 삽입을 할 때 압력을 주거나 이럴 때 이제 에어로졸이 발생해서 이게 떠다니는 거죠. 근데 이 떠다니는 게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침을 튀기거나 우리 손에 묻어서 가는데 이거는 공기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의료 시설 안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역 사회에는 그렇게 에어로졸로 이렇게 번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 감염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곧 뭐 지역 사회로 전파돼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환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한적으로 의료시설 안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엔자처럼 확 번지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예. 예. 지금 전체적인 진정세 속에 오늘 확연히 좀 진정세라는 느낌은 듭니다. 이제 이대로 이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봐야겠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병원 세 곳을 저희가 지금 눈여겨봐야 삼성서울병원이 여전히 이제 좀 제일 많이 봐야 되고요. 폭로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은 환자가 나왔고 지금 이제 몇만 명의 이제 4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정도 4만 명 내지 5만 명의 병원을 이용했던 분들을 다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삼성의료원은 끝날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이제 우리 제일 걱정되는 게 신투석실에서 이제 환자가 어떻게 되느냐. 강동병의대병원.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도 결국은 이제 투석을 한 환자에서 이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염이 이제 제대로 우리가 조치가 취해져서 감염을 막았다면은 이제 더 이상 환자 발생이 없어지고 뭐 사망률도 줄겠지만은 지금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조사했더니만 동선이 별로 겹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러면 감염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역학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잘 추적돼서 잘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그것이 전체 우리 조사나 또는 환자 발생의 뭐 어떤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투석하신 분들의 사망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뭐 한 40% 정도. 40%요? 근데 현재 우리 이제 한 1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워낙에 이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이 이제 투석을 받았고 거기서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강동에 있는 경희대 병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공포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 메르스를 이제 극복한 그런 그 분을 한번 좀 잠깐 전화를 연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하 씨죠? 예,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메르스가 이제 부부가 다 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예. 아, 그게 언제죠? 5월 말일쯤에 입원해서 6월 초에 받았습니다. 예, 6월 1일 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예, 건강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부인은 아직은 병원에 계시는 거죠? 예. 부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아, 예. 어제까지는 계속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었는데, 어제 또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아, 오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예. 어제 검사한 게 오늘 결과가 나온 거죠. 예, 다행이군요. 지금 우 선생님이 처음 그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셨던 건가요? 열나서 머리 아픈 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셨고요. 예. 그 메르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신 건가요? 예, 그런 병 있는 걸 몰랐죠, 전혀. 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감기 몸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으신 건가요? 예. 한 20일 가까이 병원에 이제 계셨지 않습니까? 예. 병원에서 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기간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예,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요.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그거는 없었는데 이제 메르스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격리 상황이 힘들었군요. 예, 그게 이제 혼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창살 없는 감옥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으니까. 부인과는 그러면 뭐 이렇게 통화 같은 건 하셨습니까? 예, 통화는 이제 애들이고
집사람이고 하고는 통화는 계속 했었어요. 매일. 예, 통화하면은 뭐 서로 두 분 다 이제 확진 상태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그냥 힘내자고 서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던 처음에 갔을 때 진단받은 건 폐렴이었으니까 예. 일단 뭐 메르스라는 병은 잘 모르는 병이고 그리고 약도 없다고 방송에서 나오니까 네. 일단 그게 메르스라는 게 또 폐렴에 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일단 폐렴 치료만 잘 되면 예. 괜찮다는 얘기도 들렸으니까 그것만 일단 완치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예. 그렇게 서로 뭐 격려하면서 그러고 지냈죠. 예. 두 분이 그 격리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뭐 특별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기가 있었던 상황은 전혀 없으셨죠?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오래전에 이제 결혼은 하셨는데 아직 그 식은 올리지 못하셨다면서요? 예. 아, 그러면 이번에 아내께서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조사에서는, 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머지않아 이제 퇴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식을 좀, 18년 동안 미뤄온 결혼식을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집사람이, 빨리 퇴원을 하면, 예. 우리가 또 올 초에 잡았던 결혼식 계획한 날짜에 할 계획입니다. 아, 올해 초에 원래 계획을 하고 계셨다가 지금 이 메르스 때문에 미루신 건가요? 예, 미룬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 한다는 것도 얘기도 참 창피하긴 하지만 말이 좀 이제 나오게 된 게 저는 이제 메르스라서 이렇게 격리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간호사분들 들어오시면 이제 환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진찰만 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해주고 외롭지 않게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해줬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언제쯤 나올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우연찮게 나왔는데 예. 그래갖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뜬 걸 보다가 제가 댓글 같은 걸 몇 개를 봤는데 결혼식을 못 하고 있다가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올 초에 원래 계획을 해놓았던 거고 네. 이제 18년 동안 밀려왔던 결혼식을 올해는 어떻게든 해준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가족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뭐 이런 병이 겹치는 바람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 원래는 올 초에 원래 계획을 해놓았던 결혼식이라 그래 하려고 합니다. 우종환 씨가 올해 43살이시죠? 예. 저기 아내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39요. 아, 그러시군요. 두 분, 우종환 씨 같은 경우에 보름 넘게 이제 병원에서 확진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아주 없지는 않으셨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극복하고 이제 완치 상태에서 이제 퇴원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일부 국민들이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좀 일부 공포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르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확진이라 큰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확진 받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 병이 이렇구나 하는 건 느꼈을 때는 제가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도 안 나고 무슨 특별 자가 정색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그것 때문에 공포거나 느낀 거 이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불안한 거. 내가 진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건 아닐까. 이 병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꼼짝달싹하게 묶어놓는 힘이잖아요. 그 외로움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이런 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이제 가족들은 통화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옆에서 같이 대화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진료 후에 이런저런 이 얘기 나누는 게
가장 힘이 되다 보니까 크게 뭐 무섭다든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 부인께서는 완치가 된다면 언제쯤 다음 주에는 뭐 퇴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끝으로 아내께 그 퇴원을 앞두고 있으실 텐데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좋은 결과도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가족끼리 뭉쳐서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힘내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충을 당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힘내시고 화이팅하고 하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메르스 이겨낸 오종아 씨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통증이나 이런 것보다 격리 상태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심한 감기하는 정도로 이제 앓고 지나가셨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나빠지는 분하고 좋아지는 분하고 이게 예측인자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바이러스성 폐렴을 가시는 분은 상당히 심하게 앓으시고 이제 그중에서 사망자가 생기시는데 저처럼 이제 회복되시는 분 대부분 회복되지만은 그런 분들은 이제 감기처럼 심하게 몸살 않고 이렇게 지나가시죠. 개인차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자, 지금 메르스 확진자 수가 오늘 1명 발생해서 이제 진정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불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동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아산 충무병원 이렇게 지금 이 세 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제3의 유행 가능성은 현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나빠진 상태에서 발견된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새로운 병원이 나올 가능성이요? 항상 우리가 준비는 해놓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계심은 두지 말고 계속해서 추적 조사하고 격리 조치하고 그렇다면 이제 끝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이 112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더 이렇게 잘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도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치료는 지난번에 이제 혈장을 좀 이제 투여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퇴원한 환자.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증거가 별로 없어서 아마 각 병원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항체를 대량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 글쎄요, 건가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금방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흘러올 때 이제 이건 너무나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쓰기에는 아직 현실적이지 못하다. 앞으로 더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이제 발생하면서 가족들도 이렇게 이제 확진자로 돼서 격리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확진자인 경우에 이제 임종을 지켜보기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부분들을 좀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가능한 지침에는 이제 보호장구를 하고 면회를 허용하는 형태의 임종을 볼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장례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지만 그에 앞서서 중동에서 먼저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2명이 나왔고 그중에 1명이 숨졌고요. 또 아시아 중에서는 태국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계절성을 띱니다. 그러니까는 봄에 이제 낙타가 새로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감염에서 낙타에서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옮아가서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주로 환자가 생기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이틀 전에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WHO에서 9번째 이거 가지고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상황을 이제 살펴보고 이게 과연 이제 경계 수위를 올려야 되는지 또 여행을 제한해야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해봤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 추적 조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100% 완벽하다. 이제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에서 이 메르스가 우리 뭐 정부나 지금 보건당은 이제 뭐 6월 안에 네. 종식을 목표로 지금 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돼야 종식될 수 있을까요? WHO 마지막 환자가 생기고 나서라도 이제 몇 주를 흘러야지 완전히 이제 종식을 선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표현 보면 상당히 신중한 표현을 했는데요. 예측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희망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예측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자가 본 다음에야 그다음에 종식이라는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고 얼마 이후에 완전히 적어도 2주를 지나서 2주. 더 추가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2주. 근데 이제 다들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5, 6주 이상을 봐야지 종식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중간 숙주가 없죠, 낙타가.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장기 잠복기를 갖거나 또는 보유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종식으로 끝납니다만은 여전히 불신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기회로 해서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이제 조치들이 후속적으로 이제 있어야지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오늘은 0명입니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다음 주에는 좀 기대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글로벌센터장이신 이종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